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단행한 정통 자유우파 인사들의 요직 기용에 대해 한국 우파 진영의 대표적 원로 언론인 유건일 주필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유 주필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등의 등장이 한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자유보수 우파들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인사에 박수를 보낸 반면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주도하는 집권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자포자기하는 짓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것입니다. 유건일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통 자유민주 세력은 제대로 된 중도 확장의 길로 가려 하는 반면 극좌 플러스 중간파 정치인과 언론은 보수 우파 세력의 자기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그런 식의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려 한다면서 김문수, 이진숙, 김태규, 박충건 등의 등장은 후자에 대한 전자의 힘찬 반격이 시작됐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주필이 인터넷신문 뉴델리에 게재한 김문수, 이진숙, 김태규, 박충건 등장, 실이 빠졌던 자유보수 우파 고무시켰다라는 제목의 칼럼 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스타 탄생, 전통 자유보수 우파 스타들이 전면에 떠올랐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민영삼 코바코 사장, 그리고 탈북동포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사에 한동안 시리에 빠졌던 자유보수 우파는 크게 고무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유건일 주필이 소개한 사람들 가운데서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또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그리고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이 세 명은 모두 탈북자, 탈북동포라는 그런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유보수 우파는 4.10 총선에서 국회를 빼앗겼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당마저 빼앗겼다. 자칭 중도 보수의 진보란 계파에 중도 보수의 개혁, 중도 확장이란 단어들 본연의 의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중도 확장은 기묘하다. 그러나 자유보수 우파가 제자리를 떠나 중간 어디로 좌클릭해야 중도 확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도 확장은 자유보수 우파가 강력한 인력으로 중간에 왔다 갔다 유권자, 영어로 스윙 보터저, 그리고 미결정 유권자, 언디사이디드 보터저 일부를 이쪽으로 당겨올 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쪽의 철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론과 정책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주적에 대한 치열한 전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만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서 떠도는 일부를 이쪽으로 확 잡아당길 수 있다. 이 역동적인 다이내믹스가 제대로 된 중도 확장이다. 여러분, 유건일 주필은 이 제대로 된 중도 확장을 A라고 일단 표현한 뒤에 한동훈 국힘은 자포자기하는 중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칼럼을 이어갑니다. 내가 당신 쪽으로 다가갈 터이니 예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즉 B는 자기 존재 이유를 자포자기하는 짓이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바로 그런 B 쪽의 당권을 내준 꼴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당선은 이 두 가지 방향 가운데 B 스타일, 다시 말한다면 중심을 확고히 갖고 중간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층 그쪽으로 우리가 갈 테니까 우리를 좀 예뻐해 주세요, 이런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엔 역선택도 틀림없이 들어있을 것이다.
문꿀 오솔이나 백개문도 섞였다는 관측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의 건국, 호국, 선진화를 이끈 세대와 그 후속 세대는 갈수록 더 찢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 끝은 서울 최후의 날일 것이고 8.15 해방 공간에서도 이승만 플러스 일부 보수적 민주주의자 플러스 탈북 우파만이 외롭게 대한민국 건국 노선을 지켰다. 극좌 플러스 중간파는 이에 한사코 반대했다. 남침까지 했다. 유건일 주필은 이처럼 엄중한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찬 반격이 시작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여전하다. 윤석열 플러스 정통 자유민주 세력은 A로 가려 한다. 극좌 플러스 중간파 정치인과 언론은 B로 가려 한다. 김문수, 이진숙, 김태규, 박충건 등의 등장은 B에 대한 A의 힘찬 반격이 시작됐음을 상징한다. 가자 자유인들, 정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복으로. 여러분, 유건일 주필의 칼럼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딴 자유의 전사, 자유의 투사들 기용은 제대로 된 한국의 자유, 보수,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을 다시 보자는 그런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들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윤 대통령의 최근 달라진 인사 방향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의 일부 기회주의 세력들도 이런 좌익 세력의 총공세에 휘둘려 가세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이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되풀이됐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공세들에 앞으로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좌익 세력과 기회주의자들의 공세에 위축돼 물러서면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권과 언론계의 중간파 기회주의자들이 극자 세력의 선동에 휘둘려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 애국 시민들이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견제해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때 당시 언론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사상 모든 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한 세력들은 그에 대해서 고무돼서 한 이야기지만 바로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에서 모든 언론, 소위 조선동아중앙일보 같은 조동중과 한겨레경향,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같은 그런 저질 좌익 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저질 좌익 언론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국인의 삶의 질의 향상, 이런 문제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틀린 그런 역사인식, 뒤틀린 문제의식으로 좌익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온갖 혜택을 누리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 그런 언론이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그런 세력들과 같은 목소리를 조선동아중앙일보 같은 신문들이 같이 낸다면 대체로 나쁜 짓을 할 때만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기회주의 언론들이 움직인다면 결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애국 시민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10년 전인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권 시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직후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썼던 기회주의의 치명적 한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흐르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상당수 국민이 화났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 파동에서 기승을 부린 천박한 낙인 찍기와 마녀 사냥이 불을 붙였다. 거짓 선동에 결국 굴복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줏대없는 기회주의는 분노를 더 키웠다. 원로 언론인인 유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세력은 이제 없어졌다. 특정 지역, 특정 그룹 정도는 남아있겠지만 의미 있는 오피니언 세력으로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우파 야당으로 돌아섰다고 단언했다. 웰빙족 새누리당은 청산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내 지인들 중에도 저런 정권과 정당을 위해 왜 내가 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권 실세인 박지원 의원은 극우 꼴통 운운하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호언했다. 박지원은 부패, 권력 남용, 거짓말 등의 구악 종합 세트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이런 정치인이 말도 안 되는 극우 낙인을 찍으며 달려든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하지만 아무리 자격 미달자라도 야당의 총리 인사 비판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진짜 문제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이었다. 문창극 교회 강연의 전체 맥락을 뒤틀고 짜집기에 친일의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한 KBS 보도 후 새누리당은 전전긍긍했다. 현 야권이 집권하던 시절 저런 식의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면 당시 좌익 정권과 여당은 바로 반격해 초전 박살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왜곡된 선동이 불을 붙인 잘못된 여론에 휘둘리며 문창극 중도 하차 압력을 가했다. 문창극 전 주필이 총리감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국회 표결은 법에 명시한 사항이다. 잘못된 선동에 벌벌 떨며 법적 절차를 짓밟고 문창극 내몰기에 앞장선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김무성, 서청원 의원은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총리 임명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아 국민이 청문회 공방을 지켜볼 기회조차 박탈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확고한 가치관도 진실에 대한 존중도 거짓에 대한 항전 의지도 없이 금배지의 단물에만 익숙한 새누리당의 웰빙 기회주의 체질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2008년 광우병 선동 때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정치권의 허위와 위선에 과감히 아니오라고 맞선 정치인은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 서울 노원갑의 이노건 의원 등 몇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문창극 낙인 찍기와 관련해 언론의 책임도 컸다. 이런 사안에서 실체적 진실보다 정파성이 앞서는 좌파 언론의 극우 친일 공세는 의례 그러려니 하더라도 다른 언론들도 잘못된 KBS 프레임을 추종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KBS 보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초기부터 제대로 지적한 언론사는 극히 드물었다. 가치와 대의의 깃발 아래 싸울 수 있는 구성원이 적은 조직은 결정적 위기가 오면 오합지졸의 집단으로 전락한다. 여러분, 바로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부당탄핵 때 우리가 똑똑히 경험했죠.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데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막기 위해 투쟁한 온라인 우파와 아스팔트 우파의 공이 적지 않았다.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춥고 배고픈 길을 밟은 대한민국 세력이 느끼는 분노의 심각성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비겁한 기회주의에 안주한다면 그 후폭풍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구독자 여러분, 10년 전 이 권순학 칼럼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물론 사안별로 보면 미흡하거나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저도 꽤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근 1년의 자유의 투사 발탁 인사나 외교안보 분야 정책 등에 대해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반국가적 좌익 세력의 악의적 공세와 그에 부안해동하는 기회주의 세력의 공세에 한국 사회가 휘둘리면 한국 현대사의 엄청난 비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과 문재인 저질 망국 좌익 정권 출범처럼 국민도 국가도 함께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